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 코스피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지금 녹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연중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좀 달라요.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우선 2차 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아직도 높은 탓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 매매하는 비중이 높은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좋은 시장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을 많이 추종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요. 그쵸?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 또 1.9%나 나스닥이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자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여지없이 반도체 종목들부터 해서 최근에 올랐던 기술주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도 하락을 했다. 나스닥이 왜 이렇게 올랐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또 왜 이런 동조를 보이는지, 그리고 목요일날 증시에서 나스닥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최근에 나스닥이 올랐던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부터 FOMC 위원들이 금리 총재들, 각 주의 은행 총재들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표로 삼기 때문인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죠.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 CPI에 들어간 항목들이 있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주들 기반으로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CPI가 발표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노출된 효과가 있는 거예요. CPI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스닥이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가 국내 주식 시장에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많은 영향이 되었죠. 어쨌거나 이번 주에 금요일 흐름은 이렇게 됐지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심은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심은 반도체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은 최근에 시장에 이런 강함을 만든, 코스피의 랠리를 만들어 줬던 것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이고, 추세적으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끌고 왔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부품주들,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소재, 이런 쪽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HPSP가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만큼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인데 그거는 확인이 되었다고 보여요. 그러면 조정을 보였고 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HPSP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류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을 많이 보인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보셨던 HPSP만큼의 그런 조정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인 조정 시그널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주중 아마 수요일 늦어도 뭐 목요일 중에는 본격적으로 재차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국도 이제 조금씩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이 기대가 막 생겨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쳤었고 비트코인은 또 시세가 안 좋고 그러면은 단기성으로 우리가 그런 자금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유리한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재료 노출 효과로 일시적으로 뭐 시장 조정을 만들지만 이게 악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그렇다면은 조정을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좀 좋은 종목들을 압축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도 문제는 다 있어요. 너무 수급이 쏠려다니죠. 쏠림 현상이 꽤 심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우량주들로 대부분 많이 쏠렸었고, 그 다음에 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 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또 수급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수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아직은 시장의 수급이 좀 넘쳐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확실히 다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는 수급이 좀 쏠려다닌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수급이 쏠려다니는 와중에 뭐 진짜 대박을 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 번 추천하고 강조하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쵸? 올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돈이 몰려다니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집중을 한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가격을 보니까는 한 뭐 8만원 정도 했었었는데 이게 뭐 23만원까지 올랐었네요. 올해 8만원 수준에 있던 주가가 8만원, 7만 5천원 정도 갔구나. 많이 올랐죠. 3배 가깝게 2.5배 정도 올랐었고, 삼천당 제약은.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죠, 올해. 그러면은 이제 9만원대 있던 게 27만원까지 올랐었고, 3배가량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재룡전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룡전기 분위기 좋죠, 그쵸? 은근히 강해요. 별로 뭐 큰 소문 없이 강해요. 이것도 올해 보게 되면은 연초에 한 2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4배 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재룡전기도. 그리고 또 우량주들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은근 계속 올라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작년 저점에서부터 보게 되면 작년 저점의 가격이 이제 68,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16만원이니까 이것도 뭐 2.5배 올랐죠,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은근 이렇게 몰려다니는 종목들, 은근히 계속해서 쭉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시작했죠, 수분요. 그럴 가능성, 아까 보셨던 뭐 재룡전기나 그런 식으로 은근히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숲 같은 종목들이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우리 항상 잘 집중하고 보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요. 이게 모든 종목을 시장이 당연히 보낼 수는 없어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시장은 항상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 유발돼서 특정 종목들을 이제 몇백 프로 수익률 내주는 장세에서는 종목 선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손실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숲도 제가 한참 설명을 추천드렸었죠. 숲은요. 추천도 드렸었고, 유망한 이유, 뭐 말씀드렸듯이 다 비슷해요. 올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뭔가 성장성에 대한, 당장 이제 뭐 뜬구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가능성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당장에 뭐 매출이 적자가 나던 어쩌건 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펩트론 대표적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도. 펩트론도 당장 뭐 없어요.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나서 로열티가 들어와야지 이게 수익인 건데, 근데 지금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완제품 제품화 되기 이전에 임상 단계에서 지금 임상 3상에 들어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가치가 꽤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당장의 매출은 없지만 그거 한번 라이센스 아웃 되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꿈에 대한 뭔가를 시장은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병행해서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 명확한데, 명확한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집중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HD 한국조선 해양도 그런 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상 뭐 하이닉스 지주격부터 해서 아무튼 지주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이런 것도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대감들과 신뢰감들. SK스퀘어는 최근에 작업을 계속 뭘 했냐면, 자사주 매입해서 계속 소각했어요. 우리 유상증자가 뭐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계속 이제 물 타는 거잖아요. 주주 가치가 계속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주식수가 계속 불어나니까. 이게 뭐 돈이 제대로 쓰이면은 모를까, 돈이 제대로 안 쓰이면은 사실상 진짜 뭐 주주한테는 별로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단 말이죠.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주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너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배당을 많이 주겠죠. 당장 배당을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주 계속 더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오너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주가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미리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 나는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사실 많아요. 많은 수준이에요. 우리 대박 나려면 미리 이런 유해 종목들 선점하는 게 좋죠.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숲, 이런 종목들 참 괜찮아요. 종목들 보면요, 아프리카 TV가 숲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고, 그리고 거의 뭐 독과점적이잖아요. 한국에서 스트리밍 유튜브 라이브하고 잽도 안 되게 인기가 많죠. 아프리카 TV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진출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 못해요. 해외에서 잘만 하면은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뭐 지금 매출 예상되는 거 4천억 뭐 그 수준이 아니고 훨씬 그걸 능가하는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종목들이 대박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서 온 종목은 정말 숲
또 뭐 좋은 종목이고 대박 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코웨이를 좀 미리 선점하는, 대박날 종목으로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발굴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그런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수익이 계속 잘 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코웨이는 실적이 잘 나고 있는데, 실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종목으로 코웨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해 4조 넘는 그런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순이익도 그러다 보니까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렌탈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죠, 한국에서. 물론 이제 경쟁 사업자들이 계속 있었지만, 뭐 최대 경쟁 사업자 쿠쿠, 그리고 뭐 LG, 삼성도 이 시장에는 뛰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코웨이의 그런 과거부터 영업력, 관리력,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계에서 파워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8배 정도 수준의 PER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코웨이 같은 종목이 주가가 8배인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8배에서, 그럼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안 가요. 잘 PER이 4배가 되고 3배가 돼도 안 가요. 추세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코웨이는 추세를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추세를 돌린 상태에서 저평가돼 있다? 그럼 사실 이거 외국인 눈에 만약에 띄었다, 외국인 눈에 들어왔다, 이런 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한 MS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면은 이건 중장기 투자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앞서 보셨던 대박나는 종목들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PER 뭐 30배, 40배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업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선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눈으로만 보고 투자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시장 상황 자체, 여건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더 의존을 해서 고민을 하고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발굴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 이 종목 좋네 하고 매수하면은 거의 물먹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종목들 살펴보면서 향후 어떤 종목들이 진짜 대박을 쳐줄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조정 보였다고 위축될 건 전혀 없습니다. 더운데 여러분들 좀 큰 선물이 되는 종목들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